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엄청 예쁘고 착하고 밝아요. 나네? 이제 카리나 님이랑 합동 무대를 하는데 장난칠 때 하는 표정이 있으세요. 약간 일절의 스킨십, 일절의 호감 표시 절대 하지 마세요. 책임 못 져요. 오은호 박사님 같았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난히 빛이 나의 주인장 신유나입니다. 아니,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난히 빛이 나 채널의 주인장 신유나입니다. 우리 애정하고 친애하는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현명한 대답을 드리진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힐링 토크쇼 같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유나님한테 고민을 상담하기도 해요? 네,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뭐 제작진도 현장에서 찍어서 말을 잘 못하셔서 네. 여친분이 막 답답했다고. 표현이 원래 없어요, 저는. 그걸 싫어. 근데 표현이 원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은호 박사님 같았어요. 말은 그냥 린니 아린니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표현이 디테일해야 돼요. 야, 고맙다. 야, 미안. 나 진짜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그 사람한테 표현으로 안 다가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사실 조금 우울했는데 너가 나한테 밥 먹었어? 아니면 뭐 잘 잤어? 이런 사소한 물음을 해줘서 내 하루가 조금은 밝아졌어. 진짜 고마워. 미안한 게 있어. 이래서 내가 너가 있는데 회식 자리에 그렇게 오래 나가서 진짜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럼 지금 디테일하게 뭐라고 연락할까요? 지금 내가 방송 중에 너 생각난다. 좋다. 방송 중에 생각난 건데 누나보다 너가 더 예쁜 거 같아. 야, 굳이 그것까지. 디테일한 표현.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엄청 예쁘고 착하고 밝아요. 나네? 친해지고 싶어서 금방 친해지긴 했는데 그 애는 저를 친구로만 보고 이성으로서는 관심이 없나 봐요. 이미 눈치를 챘네요. 이 작성자분께서. 이미 시그널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 그래서 고백하면 친구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성인 되면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어쩔까요? 그 친구랑 절대 멀어지긴 싫은데 성인 되면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친해지세요. 그냥 내 마음을 숨기고 힘들 때 자꾸 알짱거려요. 엄청 예쁘고 착하고 밝은 여자애도 분명히 우울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만의 무언가가 힘든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알짱거리세요.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의지하게끔. 그리고 그걸 다 들어주면서 일절의 스킨십, 일절의 호감 표시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진짜 편한 사이가 될 수 있게끔. 그 여자분께서 먼저 다가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플러팅 이런 거 절대 금지. 아시겠죠? 어떻게 그냥 다 들어주는데 무심해. 이 여자 입장에서 뭐지? 왜 힘들 때 항상 내가 얘 앞에서만 울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익숙함과 편함 속에서 이게 사랑인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좀?
아주 인상이 깊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여자친구와 9년째 연애 중이에요.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안 듣고 싶다는 건 아닌데 항상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마치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끔은 회사에서 정말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말을 안 하면 더 피곤해지는 사람 같아요. 크크.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여자친구의 하루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진짜 내가 그녀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기분이에요. 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자친구분의 MBTI는 아마 ENFJ이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NFJ 친구가 있거든요. 저희 멤버인데요. 언니도 무언가 일을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 사람과의 처음 만나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얘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조그마한 아주 그냥 피곤하다 요 정도고 그건 저는 그냥 사랑의 일종이라고 보고 피곤하다는 굉장히 작은 문제 같아요. 저도 언니 너무 사랑하거든요. 다만 나도 피곤하고 할 때 조금은 벅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주 요만한 부분? 그러면 언니가 대신에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해요. 막 이랬고 이렇게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힘이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까지 막 텐션이 오르고. 그럴 땐 또 너무 감사하죠. 9년째 연애 중이라고 하셨는데 9년을 참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제 성격이 고민이에요. 말주변이 없고 센스도 없어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어색한 사람과의 스몰 토크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나 언니의 톡톡 튀는 말솜씨를 본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그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톡톡 튀나요?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다가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몰 토크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요즘 날이 너무 춥죠. 한파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말이 끝나버리네. 기다려봐. 잠깐만 다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낯을 가려요. 저도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되게 자주 합니다. 이제 카리나 님이랑 합동 무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어색하잖아요. 막 무슨 말을 해야 돼. 근데 카리나 님이 되게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따가 그 녹화 촬영이 끝나고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녹화 날에 카리나 님이 약간 장난칠 때 하는 표정이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되게 잔망스러운 약간 그런 귀여운 표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땐 저도 약간 놀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인중을 되게 잘 늘리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류진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근데 이거 나 놀리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건 진심이었다. 첫 번째 건 내가 어색해서 칭찬을 한 거였고 두 번째 건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친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무튼 전 이런 식으로 조금 칭찬을 함으로써 뭔가 어떠한 상대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벽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좀 먼저 허무는 편인 것 같아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편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책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변에 사물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반지 보고 이건 좀 무례하다. 뿌염이 안 돼 있어요. 뿌염 좀 하셔야겠어요. 다음. 뭔가 이거 도파민 돋는다. 10년 친구인데 남자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마다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30살까지 솔로면 둘이 결혼하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29살이네요. 지금 사이는 항상 10년 동안 친구인 듯 친구 아닌 관계예요. 제가 용기 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멀어질까봐 고민도 조금 돼요.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이 작성자분은 이미 마음에 드는 거야. 이미 좋은 거야. 이미 결혼했어. 내가 봤을 땐. 근데 어쨌든 10년 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이대로 멀어질까 봐, 10년 친구를 잃을까 봐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 참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없을 때마다 이 친구를 좋아했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없을 때마다 이 친구를 좋아했지만 참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 10년을 참은 거예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30살까지 솔로면 둘이 결혼하자라는 말을 믿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으시느라고. 친구인 듯 친구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 이제는 갖다 버리세요. 근데 약간 제가 방금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를 너무 내가 맨정신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듣는 것도 되게 오히려 난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술 한잔 기울이다가 그냥 진짜 막 이러다가도 톤을 바꿔야 돼요. 야, 근데 나 너한테 진짜 할 말 있어. 나 사실 우리 그때 우스갯소리로 30살까지 솔로면 둘이 결혼하자 그랬잖아. 너 그거 진심이야? 그냥 이렇게 담백하지 않아요?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너 그거 진심이야? 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뭐 이런 식? 그래서 대충 따보고 각이 나오면 들어가고 안 나오면 접고 각을 잘 봐야 돼. 이게 될 각인가 아닌가 이게 맞춰지나 안 맞춰지나 이거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잘 되면 꼭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어머! 뭐야 진짜.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민이래요. 고민이시겠네요. 축하드려요. 예쁜 사랑하세요. 유나처럼 닭발, 떡볶이,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늦은 시간에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쁜 하루를 보낸 날은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 먹어야지 하면 더 먹고 싶다요. 안 먹어야지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없애세요. 드시고 좀 운동하시고. 전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 진짜 야식 안 먹어야지? 그럼 밤 되잖아요? 야식 땡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식은 근데 끊어야지. 저도 근데 야식은 제가 알아차린 게 야식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고쳐야 돼요. 나쁜 습관은. 저랑 같이 참으실? 우리 같이 참아보실? 예. 미친 거 아니야? 1년쯤 동안 연애를 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서로 싸운 적도 없고 서운한 점도 없고 연락도 모두 다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갑작스런 연락에 머리 붕 뜨고 인간관계도 다 끊고 싶고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네요. 요즘에는 일하고 집 가고 매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그중에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비매너입니다. 싸운 적도 없고 서운한 점도 없고 연락도 모두 다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하고 끊고 그냥 싹 공중부양?
공중 뭐 공중분해. 근데 아무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여자친구가 1년 동안 있었다가 없어지면 당연히 공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내가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못 봤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내 취미생활이나 뭔가 이런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활동적인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내가 집에서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은 본인에게 더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맞죠? 저랑 같은 마음이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떡해, 이건 진짜 어떡하냐. 저도 이제 모쏠 탈출도 해야 하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유나밖에 안 보여서 큰일이에요. 유나 덕분에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머릿속에 온통 유나밖에 없어요.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책임 못 져요. 왜냐 하면 제가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온통 유나 생각밖에 없어서. 이거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글이에요. 중학생 때는 두루두루 넓은 친구 관계였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친구 관계가 점점 좁아지다가 이제는 2~3명 정도 가장 친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할 때가 있어요. 유나님은 넓은 인간관계, 좁은 인간관계 중에 뭘 더 선호하시나요? 지금 편한데 굳이 넓힐 필요는 없겠죠? 네, 저도 친구 진짜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정말 소중한 내 관계들은 정말 몇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가끔씩은 와 진짜 밥 먹을 친구가 없다. 와 내 친구가 이렇게 없었다고. 뭐 한 몇 명 이렇게 연락 돌리다 보면 이미 끝이야. 그 밥 혼자 먹을 때 외로워요 저도. 근데 밥 혼자 먹으면서 잠깐 외로운 게 나아요. 그리고 뭐 20대, 30대, 40대 뭐 내 환경에 따라서 친구들이 계속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남는 사람이 소수라기도 하고 좁은 인간관계를 조금 더 제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작성자님이 지금 편하시다고 하니까 저도 굳이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가 갑자기 확 나빠져서 고민이에요. 피부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한때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더 우울하네요. 완전 공감. 완전 공감.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보다. 진짜 완전 이해해요. 유나님은 아무래도 연예인이라 화장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신 게 부러워요.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드름 관리. 저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전 피부 때문에 그래서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봐봐요. 화장도 막 새벽부터 새벽까지 하고 있지. 잠 못 자지. 비행기 타지. 해외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진짜 좋던 피부도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클렌징 진짜 중요해요. 클렌징을 하되 진짜 딱 내 이 pH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선에서 클렌징을 하시고 제품들도 한번 피부과 싹 가서 진단 받으시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 절대 피하시고 그래도 나아요. 근데 뭐 어떻게 관리해야죠. 집에서 열심히 관리하시고 화장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 자면 안 되죠. 지우고 자고. 예.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 더 안 좋아진다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꽁꽁 얼어있던 마음도 언젠간 빛이 나게 풀릴 거예요. 유난히 고민되는 것들도, 유난히 나를 방해하는 것들도 현재의 나에게 최선을 다하면 미래의 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유난히 빛이 날 거니까요. 저는 주파수 이치의 DJ 유나였습니다. 오늘도 유난히 빛이 나는 밤 되세요. 그럼 굿나잇.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고생하셨습니다.